요즘 많이 바쁘지? 호피폴라 때문에 방송도 좀 하기 시작했고 또 신곡도 이제 곧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제 또 제가 얼마 전에 크레디아랑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 아마 너무 잘 됐더라. 같이 병행하면서 하자. 그래, 하여튼 지금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다행이고 오랜만에 선생님 집 오니까 어때? 아 되게 만감이 교차해. 주로 이 방이 저는 응? 되게 큰 줄 알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와서. 아, 근데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여기서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우리 진호가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중2 때 맞아요. 맞지? 여름. 중2 때 용평에 캠프를 맞아요. 왔는데 우리 진호가 그 춘천에서 중2 학생이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선생님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와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 첫 곡이 라폴리아였죠. 그 라폴리아 곡이 굉장히 진지하고 어렵고 복잡한 곡이에요 첼리스트로서는. 근데 이제 진호가 이제 그 곡을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처음 이제 봤을 때 굉장히 난감했죠. 사실 어린애가 하기도 어려운 곡인데 이제 아마 춘천에서는 굉장히 강원도에선 잘하는 학생이 이제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와서 서울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씩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너무 많이 좋아져서 제가 마지막 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서 진호가 학생들 많은 데에서 칭찬을 해줘서 왜 니네들은 그 진호처럼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좋아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갔는데 진호가 이제 진지하게 거기서 서울예고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안 돼요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 진짜 진지하고 뭔가 목표가 있으면 꾸준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해서 서울예고 가고 서울대 가고 독일 유학까지 정말 잘 마치고 왔죠. 정말 저는 사실 그 캠프를 가게 된 게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당연히 취미로 할 줄 알고 시켜주신 건데 제가 취미이긴 하지만 한번 선생님한테 받아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엄마를 꼬셔가지고 억지로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랬구나. 네, 가서 레슨을 받는데 이런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제자들이 다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충격을 받고 여기서 뭔가 내가 첼로를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캠프 끝나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서울역을 붙으면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부모님도 당연히 떨어질 거니까 속으로는 그냥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러고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된 거예요 학교가. 그러면서 이제 난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 전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자주 나타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신데 진호가 첼로를 전공을 한대요. 그럼 전화 한번 기억나고 또 한 번은 이제 서울예고 발표가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막 긴장하셔서 저는 진호의 저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렇게 발표 나기 직전 저렇게 긴장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더 난감하셨던 거지. 얘를 전공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들어갔죠. 뭐 너무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렵게 들어갔는데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를 가게 되는데 굽이굽이 보면은 참 성실하고 모범생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얘가 고3 때인 것 같아요. 입시 준비를 하는데 레슨을 와서 이 성실한 아이가 레슨 때 조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졸았어. 그래서 그랬어요? 진호야 딱 멈추고 너 몇 시간 자니? 그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 연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 EBS 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4시간 자고 그리고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빨리 가서 잠부터 자라고. 그랬구나. 잠부터 자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입시 때까지 본인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따라간다는 그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몸 사리지 않고 자기 몸 건강 챙기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구나 또 집은 또 지방이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언제든지 시간 내줄 테니까 아 맞아. 응. 기억나요. 하라고 했던 기억이 맞아. 나요. 예. 송희정 선생님이 갑자기 유튜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이 당황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흔쾌히 촬영을 같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진짜 속마음은 어떠셨나요? 근데 솔직히 저는 당황이라기보다 와 역시 선생님 역시 송희정 선생님이시다 했던 게 사실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대의 흐름에 조금 뒤처지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좀 남들보다 덜 하고 근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선생님은 항상 조금 성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늘 모범이 돼주셨던 분이라 제가 뭐 슈퍼밴드를 나가게 된 것도 그때 갑자기 뭐 대중음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간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늘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넓은 세상을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진짜 대단하시다. 늙어서 이제 그만 좀 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잘 이렇게 실현이 돼서 젊은 음악가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분명히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연을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뭐 당연히 영광이었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제가 제 능력 안에서는 해드리려고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는 진호 씨가 클래식보다 대중음악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두 분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호가 그 슈퍼밴드 나간다고 했었을 때 저는 진호는 사실 클래식 연주자로서 그거 나가는 거에 대한 갈등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나갔으니까 처음 끝까지 올라가서 해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음악도 이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될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할 수 있지만 대중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거나 지겨운 재미없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아까 잠깐 진호가 얘기했지만 항상 레슨을 할 때는 진호도 지금 좀 무서웠다 어쩌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수업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클래식을 접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클래식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왔고 우리는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해야 되고 청중을 위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 연주자의 본분이 첫째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우리가 무대에 섰을 때 좋아해야 하는데 청중들이 지겹고 졸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르와 합쳐지거나 믹스되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가 벌써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호가 그런 걸 하게 돼서 정말 우리 진호는 해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1등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전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결국은 네가 좀 해내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어려웠을 텐데 진호의 성격으로 봐서는 진호가 너무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레슨할 때도 옛날에 수줍어서 막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뭐 노래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내가 막 몸을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움직여 봐 그래야 음악이 나오지 몸이랑 하나가 돼야 나오는데 이러고 그러면 자기도 멋쩍어서 웃고 막 이랬던.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제가 너무 고지식하니까 여름방학 때 너 가서 머리 염색하고 오라 그랬어요. 정말? 네, 자꾸 이렇게 거기 갇혀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다 보진 않았지만 언젠가 뭔가를 봤는데 진호가 악기를 확 돌리더라고요. 맞아.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와 멋있다 그러고 막 박수 치는데 나는 진호가 저걸 얼마나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저렇게 자연스럽게까지 하기까지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것 때문에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나는 선생님만 알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네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슈퍼밴드의 여파로 탱고가 홍진호 씨의 시그니처가 되었는데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송민성 선생님의 영향이었다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슈퍼밴드 때 연주했던 피아졸라의 그랑탱고라는 곡은 학생이었을 때부터 선생님께서 연주하시던 무대를 많이 자주 접했었어가지고 나도 언젠가 공부를 마치고 무대 쓰게 되면은 연주를 많이 해보고 싶다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술의 전당에서 협연 무대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협연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 협연 무대가 저희가 속해 있는 제가 이제 그 음악 감독으로 있는 첼로 선생님들의 이제 단체가 있어요. 전문 첼로 연주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첼로 그 콩쿨이 있었어요. 공연을 위한 콩쿨. 그 콩쿨의 1회가 홍진원 선생님 서울대학교 4학년 때인가? 맞아요. 4학년 때 대상 수상자가 홍진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콩쿨의 10주년 공연이어서 예술연당에서 1회, 5회, 10회 세 분 선생님을 지금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곡을 선정을 할 때 진호 선생님은 이제 독일에서 많이 공부해왔던 이런 곡을 막 하고 싶어 했는데 진호야 너는 이제 프로니까 이런 탱고 같은 곡을 해봐라. 이게 너한테 잘 어울려. 막 이러면서 밀어붙여서 해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아니 다른 친구들이 저 앞에 하는 친구는 하이든을 했었고 또 마지막에 2부 끝나고 민지라는 친구는 엘가를 연주를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다 클래식 곡을 하는데 혼자 그렇게 무대 중앙에서 피아졸라 그랑탱고를 해도 되나 되게 망설였는데 선생님이 밀어붙이셔가지고 그 곡을 또 하게 됐고 너무 운이 좋게 딱 그 시점에 슈퍼밴드 오디션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처음 이제 혼자 연주하는 거였는데 또 자연스럽게 시기가 맞아서 피아졸라 그랑탱고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의 시그니처가 그랑탱고 탱고다. 네, 너무 어울리고 오히려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더 잘해주면 선생님 좋지. 그 곡을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대중적인 스타가 되셨어요. 슈퍼밴드를 통해 대중음악으로 청중들을 사로잡고 계신데 클래식 대중화에 힘쓰시는 선생님과 대중음악을 함께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곡을 해야 되죠? 우리 갑자기 이걸 지금 하게 돼서요.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어제 막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노래들이 나왔는데 이 곡이 좀 첼로에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막 급히 막 편곡을 부탁을 드려서 박완규 씨의 청년의 사랑이라는 곡을 이제 선정을 하고 해봅시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곡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뒷부분만 알고 있어서 저도 그죠? 그래서 유명 앞부분은 또 막 익히느라고 어제 막 많이 들었어요. 늦게까지. 근데 잠깐 저도 해봤는데 첼로랑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서, 네.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뭐 재미삼아 한번 둘이 같이 해볼까 싶은데요. 진호 씨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까요? 진호가 정말 더 많이 활활 타올라서 끝까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야 사랑해. 아이 이상해 못하겠어.